안녕하세요. 1월 3일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그 빅테크 업체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개별 기업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업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까지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른 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달러의 값을 끌어올린 그런 측면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인플레이션이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그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 그대로 레임덕의 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역시 달러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시점이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 미국 상품은 안 팔립니다. 가뜩이나 비싼데 미국 상품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미국 기업들 실적이 조금씩 나빠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1월 초에 그 미국의 중간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언제 그랬는지 다시 1200원대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강달러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걸 그냥 단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달러는 1200원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이 1200원대에서 아직은 좀 안정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조만간 우리는 멈추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달러가 조금이라도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환율이 변동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메타를 보시겠습니다. 메타도 2월 1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11,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 바로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인 게 지금 4분기 실적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메타가 이런 광고나 이런 주 사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신뢰감이 생긴 거죠. 이게 오늘 새벽에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35불이나 그냥 올라와 버려가지고 23%나 한 방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시가총액도 엄청 크게 늘었죠. 메타 플랫폼스를 딱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때가 있어요. 급락할 때가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죠. 이 갭으로 떨어졌을 때가 실적이 확실히 나빠지는 그런 때 이런 갭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어요. 11,000명이나 되는 애들을 한꺼번에 대량을 해고를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쪽 투자했던 사업 프로젝트들 중에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올 것들은 대부분 다 드롭 시켜버렸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틀어막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광고가 경기 침체를 앞두고 광고가 그렇게 좀 광고 시장이 위축된다고 해도 그나마 선방하는 실적을 내놨다는 거죠. 적자로 돌아서지 않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이제 각 지역별로 보여주는데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분기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줄긴 죽었죠. 죽었는데 준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줄지는 않고
횡보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이제 처음으로 점프업을 하신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수 쪽에서 실적이 꽤 잘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메타 플랫폼스는 자사 취득을 400억 달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약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거를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이게 시장이 알려지면서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매수세가 뭐 많이 유입된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잘 봐두시면 이 실적에 따라서 뭐 실적이 뭐 작년과 비해서 이제 좀 위축된 측면도 있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잘해서 비용을 잘 통제를 하면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메타는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00억 달러 규모의 뭐랄까 이제 자사주 취득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다른 기술주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4분기 때 중국 시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제대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그 12월 대목 미국에 가장 소비가 많이 된다는 12월 때 제때 물건을 납품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은 좀 실적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 달 기준으로 이 실적이 총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소폭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순이익도 역시나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 가동률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이벤트적인 어떻게 보면 실적 둔화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이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게 아마존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로 더 유명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매년 아주 고성장을 해왔던 사업 분야인데, 요번에는 이제 둔화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숫자로도. 그래서 지금 넷을 봐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22년에 확 줄었고, 여기는 적자로 돌아서 버렸죠, 그냥. 이게 이제 아마존의 회계적으로 전기차인 리비안에 투자했던 돈 중에 23억을 감가상각 해버리고 이건 회계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앱 서비스가 성장이 둔화했다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올해 1월 달만 해도 18,000명 구매의 대규모 감원을 해서 다시 적정 주가의 뭐랄까요, 임원,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인력 구조로 지금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존도 다음 분기나 좀 어느 정도 좀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의외로 여기도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쪽에 삼성전자가 히트치는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3이 얼마큼 시장에서 정원 대우를 받느냐 이에 따라서 이 업체의 실적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마지막 분기 때 보면 순이익이 확 준 게 보이죠. 연으로 따져도 순이익이 줄었어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이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의 자사주 취득을 시장에 내놨지만 이 업체들은 그런 자사주 취득과 같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들도 제대로 못 내놨죠. 그러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시간 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 드리냐면, 이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쪽이 부품업체로 참여하고 있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부품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술 업체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들을 체크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외로 그 뭐랄까 이런 그 미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이런 부품 관계나 납품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이 실적이 미국 기업체를 미리 보시면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기업들, 빅테크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볼 때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트렌드랄까요? 그런 것들도 이런 실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참고해서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도 눈여겨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